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고점을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갱신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는 사실 올라가는 게 이상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SLR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단적으로 SLR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본 나누기 자산이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준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GSIB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중요 은행들은 이제 5%가 넘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3.5%로 이제 낮추는 안이 이제 오늘 회의에 있습니다. 결정이 날진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0으로 5를 나누면 결국 은행의 레버리지가 이전에는 20배였던 거고 3.5에서 100 하면은 이게 거의 한 2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레버리지가 약 한 43% 정도가 대출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출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통화량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테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조금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일단 그걸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간단하게 다 살펴보면 밸류에이션 증시가 하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주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증시는 고평가 영역에 지금 속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되어 있는 걸 살펴봐도 여기도 엘드갭으로 보나 페드 모델로 보나 둘 다 상당히 고평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보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도 거의 최고점 수준에 다다른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체 대비 회사채도 상당히 조금 많이 다시 내려왔다,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회사채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도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확실히 좀 금리가 올라가는 거 관련해서 쪽이 좀 안 좋긴 해요. 부동산도 그렇고, 대신 이제 조금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좋은 이런 증권주들 괜찮고요. 전쟁발 때문에 방산 쪽도 괜찮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원전 쪽은 또 섹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괜찮고요. 근데 또 역으로 이제 대선 쪽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역으로 건설 쪽은 조금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추세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랑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 실질금리는 소폭 떨어지면서 미국 금리는 살짝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금리도 크게 변동은 없으면서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 간단하게 살펴보면 S&P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이 상당히 좀 롱 포지션이 많이 좀 증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숏 포지션이 좀 감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 6월 선물, 그러니까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사실 외국인은 이제 순매도로 선물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외국인 선물은 좀 팔고 있고 현물을 조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외국인이 다 매도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 시계열도 뭐 수급은 좋지는 않고요. 신용장부 같은 경우가 뭐 거의 한 6천억 가량 증가하면서 한 20.1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BS 부분 살펴보면은 뭐 지급준비금 한 7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TGA가 49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가 한 11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온 RRP가 한 184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순유동성은 한 39억 달러 정도 TGA 영향으로 좀 증가가 됐고 총 자산도 39억 달러 정도가 좀 증가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운누님은 아무래도 좀 이란 하고 이스라엘이 조금 잠잠해졌죠. 이제 합의가 됐다 보니까 좀 감소를 했고요. 이제 SCFI나 BDI나 둘 다 조금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유동성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계속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TGA가 계속 좀 증가가 돼서 그렇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 과거에도 SLR 규제를 좀 풀면서 예대율이 이렇게 높아질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처럼 뭐 지금도 똑같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발생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쭉쭉 다 넘어가서 뭐 통화량 대비 뭐 S&P나 뭐 나스닥이나 뭐 둘 다 계속해서 사실 밸류는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FR에서 이 FFR 뺀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양호한 금융시장이 좀 양호하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일단 좀 그 재할인 창구가 조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가장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14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이제 국채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좀 트리거 요인이 될 텐데 뭐 지금 계속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국채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만큼 찍어야 되는데 지금 2Q에 2월 달이 끝나가고 있죠. 끝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5,300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덜 됐고 결국 3Q까지 해서 1조 달러 정도가 순 발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장기채도 결국 6,600억 달러 정도. 뭐 이건 계속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쭉쭉 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결국 아직까지는 좀 비트코인은 롱이고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숏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추세 점수로 다 100점으로 이제 환산을 그냥 바꿨고요. 100에서 0에서 100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중립.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조금 숏 추세가 살짝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봉 추세로 봤을 때. 뭐 특별한 모습은 뭐 없기는 하고요. 뭐 차트 때 보도록 하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는 뭐 이슈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좀 이따 이거는 차트 때 오히려 더 보도록 하고 뭐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가 국내가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숏 포지션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내려가면서 롱 포지션이 나타났습니다.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숏 포지션이 됐고요. 금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WTI가 다시 이제 숏 포지션 좀 내려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계속 반등을 좀 주면서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롱이고 애플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고 3년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 10년물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도 중립. 그 다음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조금 약화가 됐고,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이 조금 약화가 됐고, 그 다음에 WTI는 중립. 삼성전자는 롱 추세로 변동이 됐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그냥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국고 3년물 살펴보면은 뭐 좀 반등을 해서 뭐 살짝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 정도 레벨이긴 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잠깐 좀 조정을 보였다가 가도 이상하진 않겠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진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뭐 RSI도 좀 치기는 해서 뭐 여기도 조금 조정은 살짝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고채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아직까지는 추세는 없긴 한데 여기는 먼저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볼린저로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 뭐 쭉쭉 올려오다가 이제 볼린저를 좀 이탈을 해서 뭐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린저로는 뭐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이제 SLR이 결국 풀리게 되면 뭐금 가격도 다시 조금 급등하는 모습으로 좀 긴 시계열로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WTI도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결국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0일까지는 아닌데 일단 치긴 쳐서 뭐 200일 여기까지 이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SLR 풀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격도도 뭐 지금 사실 뭐 많이 벌어지긴 많이 벌어졌는데 뭐더 가도 뭐 이상하지는 않은 수준이겠다 뭐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애플은 뭐 추세가 좋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관세 영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좀 추세가 다른 주식하고는 다르게 좋지는 않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기는 한데 좀 계속 좀 위태로워 보이면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건 추세가 무너지면 바로 이제 자르는 정도로 뭐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뭐 나머지도 그냥 참고 삼아 엔비디아도 뭐 특이 사항은 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롱 추세죠. 다. 근데 이제 RSI도 그렇고 조금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롱 추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나스닥 다시 롱 추세로 돌아왔고요. S&P는 여전히 아직은 중립. 그 다음에 코스피는 그러니까 롱 추세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빅스는 오늘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기는 합니다.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있진 않지만 일단 RSI가 이미 120 정도 와서 뭐 과열이긴 합니다. 일단 조정은 사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리 SLR이 풀렸다 하더라도 한번 조정은 받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뭐 가는 게 더 맞는 모양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120분봉 다 과매수 영역이 들어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과열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언제든 좀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것 같고요.
뭐 S&P 일봉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도 보시면은 뭐 120분봉 살펴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조정은 무조건 보이고 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조정은 보이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조정을 결국 보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일봉으로 보나 코스닥으로 보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보이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당 200까지는 뭐 닿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200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고 너무나 많이 과열의 영역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게 뭐 120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뭐 사실 이제는 뭐 어떤 지표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너무 과열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SL을 풀리고 돈이 풀린다 하더라도 한번 조정은 받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미 들어갔다면 그냥 뭐 추세가 한번 꺾인다라고 뭐 전환선이라도 꺾이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코스피 150도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갱신은 못했긴 했지만 뭐 결국 뭐 얼마를 가든지 간에 이제 결국은 좀 조정의 영역에 이제 근처에는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여기를 넘기는 하겠죠. 오늘 지금 최고점은 아마 넘길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갈 때 가더라도 빼고 가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은 넘겼고요. 근데 아직 뭐 150, 그러니까 현물 같은 경우에 넘기진 못했고 S&P도 뭐 그러니까 현물로는 조금 거리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넘어가려면 한참 남았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를 보면은 이게 결국 ABC로 그냥 끝났던 거고 이게 지금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일 확률이 그럼 결국 더 높아진 게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마지막 뒷파동만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1, 2, 3, 4 그냥 마지막 5를 갔다가 이제 통화량이 풀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는 모습이 아무래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니케이도 뭐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유로스톡스도 뭐 마찬가지고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다르진 않고 뭐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당장 결국 달러가 돈을 많이 푸니까 이제 인덱스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내 쪽이 그래도 미국보단 덜 푸는 게 맞죠. SLR이 안 푸니까 국내 쪽은 이제 그래서 이제 원화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는 거고 뭐 위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주고 WTI는 이제 전쟁 쪽 이슈가 잠깐 사그라지면서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뭐 좀 사실 구름대 영역이라 뭐 다시 한번 좀 조심할 영역인 거는 같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게 뚫리지 않는 이상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50일이나 여기서 일단 한번 이렇게 빼고 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뺐다가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채도 똑같이 한번 뺐다가 지금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로 봤을 때 결국 여기서 최고점을 넘겼는데 여기를 다시 넘기냐 마냐가 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은 사실 추세가 뭐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게 모습을 봤을 때 뭐 필라델피아로 봤을 때 뭐 길게 봐서는 이렇게 돈 풀면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결국은 되지 않을까. 뭐 43%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심하게 늘어나는 모습은 있긴 하고요.
그래서 네, 결국 장기론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뭐 이제 터키나 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좀 과열은 해소를 한번 하고 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다시 반등을 하는 거를 조금 오히려 노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